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오늘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갑작스러운 실직 시에 6개월도 채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실직을 경험했다는 직장인들은 더 늘어났는데요. 비정규직 그리고 이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해서 제2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올 한 해도 그러기 위해 노력하셨던 여러분들, 만약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리고 이번 한 주라도 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방송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서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6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연말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23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에셋연구원 최교윤 전문가님 함께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부동산 길라잡이 최교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또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전망들도 이야기해보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볼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좀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또 바로 내일이네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알차게 보내고자 계획 세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즘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 내 집을 마치 팔아야 될지 아니면 내 집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그 무료 상담 시간들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집을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운데 전국까지 혼란스럽다 보니까 마음이 더 심란하실 겁니다. 이런 시기 혼자만 고민하신다면 답 찾기 어려우실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역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4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 트럼프 2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곧 있으면 이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 미국과도 참 많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이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전망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최교윤 전무와 함께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출렁했죠. 또 그리고 환율이 쭉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계엄이라는 그런 사태가 터지면서 또 한 번 더 그 증시가 출렁하고 또 확률이 또 쭉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이제 그 탄핵 정국이라는 그런 이제 시점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질 거다, 폭락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괴담들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과연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또 이런 탄핵 정국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이게 크게 악재가 되는 것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떠한가 이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될 때가 당연히 서울의 아파트겠죠. 서울의 아파트. 이 거래량을 우선적으로 한번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의 현황을 보면은 우선 그 단기적으로 이제 그 가격이 이제 급등한 때가 있었죠. 예, 이 7월에 보면은 거래량이 9,000건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9,000건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12월에 요건 이제 제가 그 12월 20일 금요일에 이렇게 그 캡처를 해 둔 건데 517건밖에 안 되는 이런 거래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래량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균 거래 금액은 어땠을까요? 평균 거래 금액 7월, 8월까지 해가지고 12억까지 이제 갔었던 12억 5천까지 갔었던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대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평균적으로 이제 금액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 고가의 주택들, 고가 주택들의 거래량 역시도 더 떨어졌다는 거, 비율이 더 떨어졌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에 맞춰서 이제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11월인데 요거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가격 전망 지수가 94로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매매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그 보여주는 거예요. 100을 상수로 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 그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값과 떨어진다라는 값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100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거래량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시장 침체 원인이 뭐가 되는지를 우선 한번 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이제 짚는 그 원인에 대해서 7, 8월 아파트 거래 가격이 단기간에 이제 그 급등하면서 그에 의해서 너무 피로하다. 가격 오르는 거 보니까 피곤해.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고 싶어. 요런 어떤 그 마음이 표출된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그 대출에 어떤 정부의 규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규제가 있었냐? 스트레스 DSR 이제 도입이 있었고요. 또 7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을 이제 막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왜 그랬냐?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 가계 대출의 총량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들이 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좀 괜찮은 소식이 이제 들려왔어요. 은행들이 이제 다시 어떤 대출을 좀 푸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전세대출로 보자면은 전세대출을 그 스트레스 DSR 역시 적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잠정 이제 보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에 대한 전세대출 역시 이제 풀어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또 받을 수 있게끔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등기 된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났다. 근데 입주가 이제 들어간다.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제 전세 대출을 막았었는데 이거 역시 지금 이제 풀리게끔 이제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들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억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2억까지 지금 올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출로는 규제가 상당히 풀리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네 번째 트럼프 정책에 의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 요게 이제
해소가 안 된 어떤 그 불확실성이다라는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5번째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요 4번째, 5번째, 1, 2, 3번은 이 보시면은 이미 어떻게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인데, 4번째, 5번째는 지금 뭐 진행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불안감이 그 부동산 시장을 이제 엄습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결론적으로는 너무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공포를 갖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문구가 잘못됐는데요. 16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때도 역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이라는 이제 그 소추안이 이제 그 가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완전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 뭐냐면은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데칼코마니. 초등학교 때 많이 하던 뭐 미술 시간에도 하고 놀이로도 하던 거죠. 이 도화지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쭉 짜면은 이게 접었다 피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6년도에 지금 그 12월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이런 데칼코마니처럼 상당히 이제 닮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지금 그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은 비슷해요. 이렇게 그 10월 달까지는 12,000건까지 이렇게 그 있었던 이 거래량이 12월 되면서 이렇게 4,000건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1월까지는 또 3,000건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거래량이. 예,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 전망 지수 또한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자 16년도에 이때 보면은 12월에 100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100 위로 있다가 이제 100 아래로 이제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트럼프 2기 때 이제 주요 공약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이 있어요. 뭐 이민에 대한 정책, 그리고 외교, 그리고 뭐 교육에 대한 거. 그때도 이제 오바마 지우기 뭐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뭐 바이든 지우기 이런 또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거는 이 통상 정책입니다. 통상이라고 한다면은 수출입 정책인데, 이 수출입 정책에 있어서 대중국 관세를 60%까지 일괄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이제 물건이 들어가게 될 때 관세 60원이 더 붙으면서 100원짜리가 160원에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 미국 제품을 이제 파는 것과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10%의 보편 관세를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 미국 자국의 법인들에게는 법인세를 인하를 해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올려주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수출이 상당히 막히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 이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기가 힘들어지게 되면 과연 그 부동산 시장도 같이 어려워질 것인가?
그에 의한 영향이 그렇게 그 부동산에도 끼쳐질 것인가라는 거를 일기 때 우리는 또 경험을 해봤습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도별로 트럼프 이제 주요 정책과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7년도에 임기가 시작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세금 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또 그 법인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법인세 인하가 되고 또 개인세가 감세가 되는 것들을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의 어떤 규제들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약간씩 이제 부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죠.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수출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까 그 트럼프 2기 때 그 두려워하는 그 통상 정책 마찬가지로 이때도 2018년도에 무역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중국에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서 무역 갈등이 확대가 이제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역시 이제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감소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대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이제 둔화가 되고 그 영향으로 다음 연도까지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가장 크게 또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뭐냐면은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역시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충격을 받아서 GDP가 마이너스 1%로 역상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그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부동산으로 어떻게 그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연도에 이제 그 성장률이 좀 증가했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뒤로 하더라도 이제 둔화가 되면서 특히나 이제 2020년도에 역성장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그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추이를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그 매매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고 그 뒤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거래 건수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10,000건 이상씩 17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도 그렇고 또 19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10,000건 이상씩 그 괜찮은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것 때문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 또 그 다음은 이제 탄핵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또 이제 미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16년도 당시에도 탄핵 때문에 상당히 거래량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탄핵 정국이 해소가 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 탄핵 정국이 만약에 좀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좀 침체가 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는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이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정권별로 이 부동산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탄핵 그 한 것들이 이제 가결이 됐고 또 이것들이 그 법원에서 인용이 되게 된다면 그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렀을 때 진보가 혹시 이제 그 당선이 되게 된다면 혹은 이제 보수가 다시 이제 또 그 당선이 되게 된다면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을 하실 텐데 이런 분석이 있어요.
보수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좀 침체가 된다. 그리고 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가격이 이렇게 뛰게 된다.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단편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지 한 면만으로 이렇게 그 가격의 어떤 변화를 확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리먼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제 그때 그 리먼 사태가 터진 게 보수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한 이제 큰일이 발생한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진보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다,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좀 그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또 그 진보 그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규제가 또 많이 일어날까? 그럼 그 규제로 인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불안감을 이제 일으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진보 정권이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진보 성향 대통령 당선 시 예상되는 이제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2021년도에 진보 측 지금 현재로도 이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 당시 이제 후보의 이 대선 공약을 보면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행보를 가져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공개념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할 거냐? 이 재산세를 증대를 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기 수익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제 도모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이고요. 또 이제 눈에 또 띄는 부분은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 억제 부분에 있어서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을 이제 했었는데,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 이제 적발을 해서 세금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대선 때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규제들이 이 시장에 많은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것도 이제 궁금해지는데, 우리는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했었죠. 또 자,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이 정책을 임기 기간 동안 26번이라는 이런 26차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토해내듯이 막 쏟아냅니다. 엄청나게 쏟아내요. 그 중에 이제 세금 강화라든지 대출 규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동산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액션들을 이제 많이 보여줬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출 규제, LTV, DTI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신 DTI, DSR 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요.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를 하기 시작하고요. 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LTV 규제 강화, 또 조정 지역을 또 조건을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에 의해서 집값이 이제 떨어졌느냐, 아니면 안정이 됐느냐?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줘요.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규제 정책에 의해서도 이 올라가는 집값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규제가 직접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규제를 안 했다면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규제했기 때문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덜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때문에,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집권하는 그 정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틀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또 떨어졌었죠. 이번에도 떨어졌었는데 이 트럼프의 어떤 그 경제 영향 그리고 또 이 정권에 의한 규제 이것들이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보이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리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 시점에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금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점에 부동산 가격은 뚝 떨어지는 걸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책적인 거 또 그 어떤 뭐 그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좀 금리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이렇게 하락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내수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더 내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출 시장에 이 기준금리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그 금리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차츰 지금 그 금리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떻게 이제 금리가 형성되는지를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공급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 지금 현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그런 정책을 또 발표를 했었고 또 이제 선도지구 그 예정 지역을 이제 발표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공급이 현재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게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걸로 인한 영향이 이제 있을 걸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25년도 말 그리고 26년도 이때에 맞춰서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될 걸로 이제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또 상승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이나 그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집권 이런 거에 그 휘둘려서 내 계획을 이제 변경하던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동산이라면은 앞으로 단기간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투자라든지 그 부동산 그 계획들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사는 반복되고 또 그 역사와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대내외적인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 같은 부분을 잘 살펴보자 조언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최교훈 전무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내일 여러분과 만나실 수 있는데요. 2025년 과연 소액 투자로 나는 어떻게 좀 부자가 될 계획을 세워볼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4번으로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세종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말씀 주세요. 세종시 네, 장군면 네, 용암리 네. 178-5번지예요.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178-5번지 이 토지를 매수를 하신 걸까요? 투자 목적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정말 앞으로의 이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말씀 주신 네. 대로 이 토지의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전무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물건이 이제 땅이시네요. 땅. 네, 토지예요. 예, 토지. 세종시에 있고요. 그죠? 네, 세종시에 있는 토지.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그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은 향후 이제 우리나라 그 행정 수도가 이제 된다고 하는 이 세종시에 땅을 그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행운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데 지금 네. 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지금 여기 그 정부 청사가 들어간 여기 행복도시, 네네. 행복도시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입지를 이제 그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 행복도시에 이제 그 정부 청사가 이제 들어갔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회가 들어가고 네. 그 위쪽으로 그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고요. 네. 또 건너편으로 법원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이 3권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모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또 앞으로 또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있는데 위쪽에 보면은 여기 스마트 산단, 국가 스마트 산단이 이제 조성이 네. 되는 것들을 이제 그 벌써 이제 지도에 반영이 돼 있죠. 아직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지도에 이미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 토지로부터 해가지고 그 이쪽 길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국가산단 있는 대로 바로 길이 연결되는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도 이제 새롭게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이제 가까이 있는 입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네. 것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큰 부분은 아직은 없는데 이미 여기 지도에 반영된 요 도로 있잖아요. 요거 네. 요 도로 네. 이게 서울 세종 고속도로예요. 서울 세종. 요거는 알고 계시죠? 이렇게 난다는 네, 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아, 뉴스에서 얼마 전에 보셨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균형 개발의 대동맥이 된다는 고속도로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구간이 120km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도로가 되고요. 요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또 산업적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IC가 여기 뚫리는데 요 IC 뚫리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땅이. 네. 웃음이 그냥 나오시죠? 네,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왜? IC 뚫리면 뭐예요? 땅값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예, 땅값이 네. 쭉 올라갈 수도 있겠다. 급하게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들어요. 근데 이게 26년도 말에 그 정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도 물론 이제 그 상승분을 이제 그 차익을 남기면서 이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겠고 앞으로 그냥 계속 두시면은 계속해서 이거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기대가 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좀 보유하시면서 네네.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리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무님.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린다는 긍정적인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큰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 볼 만한 그런 토지다 조언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가져가는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또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64번 그리고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평촌에 네. 트리지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 신축 아파트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입주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거주를 여기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맞아요. 살고 계시는 아파트지만 그래도 네. 앞으로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네네,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안양 평촌의 이 트리지아 네. 아파트의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인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여기 네네. 신축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여기가 좀 그래도 평촌 하면 좀 유명하잖아요. 여기 유명하죠. 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본인 부동산에 대해서 시청자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다. 예, 알고 계시네요. 네, 예, 평촌, 좋은 거 네. 갖고 계시다 이렇게 피력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네. 이거 소유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예. 요거 지금 실제로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네. 세를 주고 네네. 계신가요? 네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거주 중에 네네. 계신 거예요? 네네. 거주 중이시다라는 네네. 부분이고, 네. 네, 그러면은 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선 그 이제 거주 중이시라고 하니까 좀 네. 거시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자면은 네.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그 범계역 그리고 편총역 여기를 중심으로 더 가지고 네. 이 밑에 쪽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평촌 네.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서 여기 위쪽 평촌, 아래쪽 평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구축들이 많이 있죠. 예, 구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아래쪽으로는 여기 여기 평촌 어바인 퍼스트 그리고 이 금정역 쪽 아래쪽으로도 그렇고 신축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예, 아래쪽으로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재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여기 인덕원에 GTX 호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월판선 있어요. 월판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월판선이라는 게 또 이제 개통을 할 겁니다. 차후에. 네. 예, 그리고 금정역에도 마찬가지로 GTX 호재가 있어요. 금정역도 네네네. 마찬가지로 네. GTX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쪽으로는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식정보타운 예. 여기로부터도 어떤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될 수 있고요.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평촌에 그 네. 평촌 신도시들의 구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신축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 GTX 호재들 그리고 월판선의 호재들 그리고 월판선이 요게 네. 이제 그 종합운동장역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여기 신설역이 또 생겨요. 신설역이 예. 생기면서 예.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역을 통해서 이렇게 안양역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쪽 또한 이제 개발이 앞으로 또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이게 구축이 있던 동네들 여기도 선도지구로 그 예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여기는 다시 다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것들을 할 걸로 이제 그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여기 그 신축되면 내 건 안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축되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같이 이제 가격을 견인하면서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예. 여기는 가장 강점이 있죠. 가장 큰 강점. 네. 물론 알고 계시지만은 네. 알고 계실 테지만은 여기에 여기 어디예요? 여기 학원가 사거리에서부터 여기 네. 자유공원 사거리 네. 요 사이에 있는 여기 학원가 있잖아요. 학원가. 네네네. 학원가 있어요. 예, 학원가 있어요. 여기가 경기도 1등 학원가예요. 경기도 1등 학원가. 네네, 맞습니다. 예, 1등 학원가. 그래서 여기 학원가에 오는 데가 이제 그 인덕원에서도 많이 오고 그리고 과천에서도 많이 오고 심지어 이제 평택, 천안에서도 여기 학원가 많이 와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부러워할 만한 입지다. 그러니까 물론 역에서는 걸어가기에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요 학원가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학원가에 그러니까 이제 학원가에다가 이제 그 학원을 이제 보낼 그런 그 아이들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학부모들의 수요를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런 입지예요. 게다가 이제 제가 이 따끈따끈한 또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별다방이 들어가 별다방이 들어가면서 여기 상권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네, 앞으로 아우, 좀 기대를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 유명한 학군지죠. 이 평촌에서 얼마 안 되는 이 신축 아파트의 장점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 조언 드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앞으로도 좀 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다가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또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또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74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등촌동 가양역 근처에 대시앙플렉스라는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래도 친숙한 단어로 들리긴 하는데 계속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까요? 전무님? 네, 여기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곳이 대시양플렉스 지식산업센터네요. 지식산업센터. 입지 먼저 보자면은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양 옆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제 그 가양역이 있고 또 양천 향교역이 있어요. 또 여기 그 한강 바로 앞에 있죠. 한강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입지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한강 자이 아파트 있어요. 강서 한강 자이 아파트. 여기는 이제 강서 그 대장 아파트라고 이제 불리는 그 아파트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네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고, 그리고 마곡지구. 여기 마곡지구. 옛날에는 여기 논두렁에서 스케이트 타고 그죠? 또 여기 그 비닐하우스에서 오리주물럭 구워 먹고 뭐 이러던 데인데 그런 흔적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 흔적이 싹 사라지고 여기 완전히 이제 도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업무지구로 이제 그 급부상을 했는데 거기랑도 이제 그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직접 그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인데 사실 그 지금 여기 이제 소유하고 계신 게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이게 공장형 아파트잖아요. 아파트형 공장이잖아요. 아파트형 공장에 이제 어떤 공장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그 수익으로는 굉장히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차익을 내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제 좋은 부분을 이제 가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그 상가 이런 것들은 차익을 내는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수익을 내는 수익을 내는 이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면서 내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은 이제 그 차익을 내는 걸로는 그렇게 조금 그 추천을 드리지는 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을 두는 목적이 아니라면은 괜찮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달 이 월급처럼 따박따박 좀 월세를 받고 싶다라는 수익형으로 접근하셨다면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다. 하지만 차익을 원하신다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264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화성시 세솔동의 더 펠리체 휴먼빌 아파트를 3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곧 주변에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 목적으로 산 아파트인데 주변에 개발 호재가 들리니까 조금은 들뜨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무님? 네, 시청자님 여기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전망이 괜찮은 곳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오늘 무슨 전망 좋은데 스페셜도 아닌데 굉장히 그 좋은 지역의 그 물건들이 이제 그 많이 이제 문의가 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송산 그린 시티잖아요. 송산 그린 시티.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제 그 신도시가 이렇게 건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은 생긴 게 마치 약간 공룡처럼 생겼어요. 공룡처럼. 여기에 이제 공룡알 화석지가 있거든요. 공룡알 화석지. 근데 보시면은 이 공룡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부분, 위치로는 이 꼬리 부분인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개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여기는. 예, 왜냐하면 워낙 대규모 이제 개발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근래에. 뭐냐면은 여기 개통을 했죠. 예, 송산에 있는 이제 여기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여기 그 생활권이 안산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근데 앞으로는 이 안산으로부터 독립돼서 이쪽으로 이제 송산 그린시티가 싹 다 개발이 되면은 이 독립적으로 어떤 그런 도시의 세력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게 국제 테마파크잖아요. 국제 테마파크. 국제 테마파크 시설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이제 들어오겠다, 뭐 안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무산이 됐는데 이제 다른 이제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라는 그 영화사가 이제 여기 IP사로 이제 들어오기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확정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그쪽에 이제 지식 어떤 그 재산을 활용한 그 테마파크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게 지금 그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 큰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제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류가 이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다. 기분 좋은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간략하게 좀 빨리 살펴볼게요. 뒷번호 3988번 시청자님, 개포동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저는 좀 부러운 사연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무님? 너무 부러운 사연입니다. 예, 여기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상위에 상당히 이제 들어가 계신 이제 부분인데. 여기 남서울 영동이잖아요. 여기 남서울 영동. 옛날 말로 하면은.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의 마지막 이제 서민 아파트다. 이렇게 불렸던 곳이에요. 개포 주공 1단지였는데 지금은 뭐 서민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이제 거리가 멀죠. 여기 가장 작은 이제 원룸이죠. 불량 원룸인데 불량 원룸 실평수 10평이 되는 게 거의 한 13억, 15억이 가요. 무슨 얘기냐? 로또가 되더라도 살 수 없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구룡역 가까이 있지.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구룡마을 개발하는 곳.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여고, 숙명여고, 위쪽으로는 단대부고 이런 식으로 학군이 굉장히 좋고 또 아시듯이 이제 대치동 쪽에 이제 학원가가 굉장히 이제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떤 상위권이 사는 그런 이미지의 아파트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치가 더 상승했으면 상승했지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바로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24일 세균 전무와 함께 25년에 대한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아직 내년도 부동산 투자 계획 세우지 못하셨다 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내일 기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